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도 다시 언론들이 뭐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정책의 실패다, 대책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불안 요인의 가장 출발점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에요. 네. 그때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어떻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금의 어떤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만든 그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윤석열 정부 때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그 관점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장면입니다. 예, 네. 충격적인 거죠. 2022년 침수된 반지하에서 사망자, 장애인 분이 사망해요. 근데 거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빠져나오지 못했냐 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서울시장의 관점이에요. 저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네 책임이지 않아? 모든 건 네 책임이지 않아? 우리가 해줄 건 별로 없어? 라는 관점이죠. 그게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에 투영이 돼요. 경제정책 전반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어서 세 번째를 볼게요. 주택 공급을 하면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불구하고 뭐냐면 주택 착공 실적이 역대 최저치로 줄어듭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 보세요. 공급이 안 됐어요. 저 영향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이 큰 거예요. 인허가, 착공 다 줄어요. 근데 저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왜 집을 착공을 안 하고 인허가를 줄였을까요? 그 지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건 뭐냐면 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얘기했지만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오르죠.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라고요. 말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공급을 실제로 안 했어요. 진짜? 그래서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이거는 처음 들었어 지금. 네. 그럼 너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집값이 엄청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졌냐면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해당 기간 동안 통계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주택 수가 감소해요. 그게 2022년, 2023년도에 큰 문제가 됐어요. 공급이 안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종의 공포 심리를 통해서 집을 엄청나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22, 23년에. 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공급이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드디어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심리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네. 그러면서 더하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윤석열 정부 때 쉽게 말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5번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 보금자리론 정책금융 확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그러면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네. 막 대출을 막 해주니까. 네. 그다음에 2023년도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대출을 또 확대하고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대폭적으로 해줘요. 네. 이런 정책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한 거예요. 대놓고 했어. 6번을 한번 보실래요? 대놓고 했네. 심지어요. 대통령까지 그 당시에 윤석열까지 나서면서 뭔 얘기는 하는 줄 아십니까? 둔촌주공 살려줘야 된다. 미분양 나고 입주 안 될 것 같으니까. 와. 국무회의에서 특정 단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대놓고 했네. 대놓고 그냥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8페이지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자, 이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국의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강남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어떤 살리기가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이건 뭐냐면 압구정 신현대 11차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제가 조사해 드린 거예요. 2006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 신고되거든요. 조사가 되거든요. 네네. 그 이전엔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집값은요 20억에서 56억 정도 돼서 26억 원 올라요. 무려 거의 한 15년 동안, 16년 동안, 그죠? 15년간. 근데 최근에 2022년 윤석열 집권하는 동안 무려 72억 원이 오른다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와, 72억. 와. 야.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집값 오른 걸 아무도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해. 와. 문재인 정부가 다 올려놨대요. 아니, 이렇게 지금 폭등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폭등한 상태를 이어받았다고요. 와.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집값이요. 거의 2, 3년 동안 70억 원 이상이 오른다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고 해주고 정책 대출 집중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종부세 인하해주고 와. 아까 보세요.
그다음에 공급을 줄이니까. 네. 예. 아니 이거 70억이 떨어져도 폭락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예. 야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아마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몰라요. 예. 대부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 강남 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와 너무 충격이다 아이고. 이거. 모든 네. 문제의 근원은 여기에 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 누가 강남 아파트 빨리 가서 돈 벌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집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까 최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집을 양도세를 또 깎아줘. 와 진짜 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더 이상은 내가 못 읽겠습니다. 아, 누가 와. 일을 해요? 그러니까요. 누가 일을 해요? 그냥 영끌해서 대출 엄청 받아서 옮겨타기면서 강남으로 가는 게 최고였다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진짜 시장 경제를 구하기 위한 경제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0년 동안 100억 그 불로소득 얻으면 40% 공제받으면 40억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버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 자본시장 투명성에서 주식에 투자되고 기업에 투자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니까 부동산에 이렇게 불로소득에 투자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거 보세요. 주택 공급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직장이 서울에 있는 중산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집값이 막 뛰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그럼 반지 원거리 하나도 출퇴근해야 되는 걸로 밀려나게 되는 거니까 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생활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로 내몰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엉뚱한 소리 하지만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붕괴시킨 게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인데 네. 그래놓고는 지금 이 부동산 개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마치 반시장적인 조치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국민들이 거기 속을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아까 그 수혜 그 사진 이거 보니까 진짜 열받네. 예. 아니 왜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정책을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면. 예. 그리고 저쪽에 더 신경을 써야죠. 지금 강남 아파트를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둔촌주공 이거 살리게 해야지. 씨. 맞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살리게 해야죠. 아, 근데 둔촌주공 살리기를 했어요. 아, 난 진짜.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전문가들은 매일 아직도 문재인 정부 대 탓하고 있어요. 자,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죠. 그런데 반지하를 보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9번을 보실래요? 공공주택 착공은 더 줄어요. 이게 제일 문제네 더. 오세훈 시장요. 맨날 공공 얘기하고 뭐 그래요. 아, 서울에 이거 공공주택 착공 더 줄었다고요. 그랬어 또. 예. 이거는 서울시에. 예. 이거는 이 책임자가 서울시장이야?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오세훈이. 아, 이건 진짜 난 솔직히 천불났다. 난 이런 서울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더 이상 서울에 못 삽니다. 이건 아니지 솔직히. 근데 둘이 저기 앉아가지고 이 왜 못 빠져나왔대? 이러고 있다고. 왜 사람들이 여기에 살아야만 하는지를 얘기를 해야지. 전 더 슬픈 건 지네들은 우산 쓰고 있어요. 아, 그 안에서 물 때문에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지네들은 비 안 맞으려고 우산 쓰고 있어. 아, 이거는 난 진짜 못 참겠다 진짜. 그러면서 다시 또 서울시장 한다고? 아, 그건 아니지. 근데 좀 민주당도 좀 해야 된다 이제 뭔가. 아니 이거 좀 해 좀 이제는. 아니 이게 왜 선거에 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도 11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단은 최혁진 의원님은 절대 복당시키지 마. 이렇게 복당되면 또 이런 목소리 못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 뭔가 지금. 절대 복당시키면 안 돼. 이런 목소리 그래, 못 내면. 일을 잘하니까. 네. 예. 지금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최혁진 의원님. 그렇죠. 진짜 저 좋아합니다, 의원님. 제가 복당이 돼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와. 약속드립니다. 와. 그럼 네. 네, 11번. 네. 11번. 그런데 이런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논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1주택자까지 세부담 증가하냐? 아니라고요. 아니라. 아니라고요. 1주택자 실거주하면 다시 공제율 올라가고 세금 적게 냅니다. 그리고 세금을 뭐냐면 사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양도세에서 내는 거예요. 아, 이러면 누가 집 사냐라는 게 헤드라인에 어떻게 이걸 올려? 아니 내가 그냥 가만히 집만 산 걸로 집값이 올라. 예. 오른 것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 집을 저게 그렇죠. 그리고 실거주로 살면 똑같이 그리고 혜택을 늘려준다니까요. 네. 그럼 더 사야지 실거주로.
그래서 무리한 주택 수요가 줄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살 집을 그렇지. 사게 되고 어. 그리고 나 절약하고 잘 모아서 살 거야. 그럼 이제 근데 공급이 지금은 있는 어떻게 거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빨리 사는 게 이익이지. 맞아요. 살지도 않을 집을. 그렇지. 왜냐하면 공제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혁진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 네. 그러면은 오래 살수록 세금을 안 내잖아. 네. 그러면은 갈아타기도 주저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예. 잘한다. 음. 절대 복당 불가야. 우리 의원님. 너무 훌륭한 법이야 이 법은.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복당해도 제가 이렇게 일한다니까요. 복당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바꿔보자고요. 어, 예를 바꿔봐. 들면 어. 10년 이상 뭐 15년으로 늘려. 그러면 15년 정도 살면 그냥 예를 들어서 90% 이상 다 해줘. 면해줘. 그러면은 더 오래 살아. 갈아타기가 될까? 나 같아도 주저할 것 같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 같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어. 근데 오래 산 집을 또 나중에 이사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정착이 계속되고 어. 우리나라가 가장 한 집에 적게 사는 나라예요. 아, 진짜요? 7년 미만을 사는 나라가 세상 어디 있어요? 그렇지. 한 집에. 만약에 15년 실거주를 해. 예를 들어. 네. 15년 실거주를 할 때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 100% 감면해 준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 봐봐. 어. 그러면 내가 12년 살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어? 무조건 15년. 야 3년 우리 좀 그렇지. 참자. 참고 야 버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니 맞잖아.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맞아요. 그렇게 네.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투자와 투기를 만든 건 뭐다? 구조다. 구조야. 그 구조를 바꾸면 그렇지. 바꿀 수 있다. 어. 개인 탓하지 않겠다. 나도 안 해. 우리가 그 투자한 사람, 투기하는 사람들 탓하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제가 바꾸면 그때 돼요. 황현희 씨를 제가 그래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거야. 그렇죠. 그 사람은 이 틈을 잘 이용해서 공부 많이 해갖고 그 특혜를 이용한 거야. 맞아요.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니까 문제지. 아, 그건 또 문제고. 예. 자기가 잘한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런데 왜 자랑하고 막 강의하고 다녀? 아, 강의. 아니야. 그건 문제가 있어요. 어. 알겠어. 네. 저보다 자, 이제 좀더 이렇게 감성입니다. 돼야 이제 우리가 야 이거 정말 영끌을 해서라도 집에다 투자해야 내가 노후가 대비가 된다 이런 거에 내몰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정된 주택구에서 거기 살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여윳돈 가지고는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그렇지. 과외소득 올리고 아. 또 재생에너지 무슨 협동조합 이런 데 투자해서 에너지 배당 그렇지. 받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생활도 중산층의 생활도 안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애들도 자꾸 전학 다니면은 친구도 없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우린 더 얘기하고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막 쓰레기 네. 같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화돼봐. 그러면은 나만 해도 제가 이제 전세를 사는데 그거 다 빼가지고 나는 월세로 들어가고 이거 주식에 묻겠어. 나만 해도. 그 배당주로 배당주로 받겠어. 예. 배당 많이 주는 ETF로 넣어가지고. 그렇지. 그게 꼬박꼬박 합리적이에요. 다달이 받겠어. 그렇지. 그게 합리적이야. 그럼 삶이 얼마나 여유 있겠어. 참 여유 있지. 대한민국 산업자본 넘쳐나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 영끌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어. 지금 주식 전문가도 주식 잘 해갖고 요거 싹 빼가지고 내가 부동산으로 가야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걸 끊어내야 된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웃지 마요. 나 누구 웃기려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웃는 건 좋아서 웃는 맞아, 거예요. 좋아서. 웃겨서 웃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좋아서 웃는 그렇게 거야. 되면 얼마나 너무 좋아해 내가. 행복할까. 그렇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에 막 진짜 이게 열을 내는 거야. 너무 예. 좋아. 그런 거 상상만 해도요. 그럼 완전히 대한민국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없던 새로운 일이야. 세상이 열리는 거야.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첫 단추를 우리 국회에서 최익진 의원님이 꿰고 있잖아. 절대 그렇죠. 복당 불가야. 아, 그게 아니니까요, 진짜. 야, 이게 복당 방송사고, 방송사고. 그러면 복당은 말고 저거 후원해서 밀어주자. 아, 저 언론 거잖아요. 후원이 근데 아직도 안 좋습니다. 쳤어요? 예. 아, 후원이요? 네. 아, 저는 제가 네.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네, 찾겠죠. 아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소액 후원자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와. 5,000원, 10,000원으로 막 그 만땅 채우는 사람입니다. 와. 매불의 힘입니다, 매불. 아니, 그건 의원님의 힘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고맙습니다. 나 이제 오-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바꿔주십사. 오늘 예. 매불 부동산 TF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 너무 네, 좋고. 예,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배후에 대통령 있다. 아, 그러니까요. 아, 대통령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 앞만 봐도. 근데 네. 자꾸 복당시키면 안 된다, 이런데. 대통령은 뭐 당무 개입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진짜 좀 그런 세상 진짜 그렇죠. 제 생애에서는 그거 보고 가고 싶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경꾼으로 맞아요. 네, 그런 세상 더 이상 보고 싶지 그렇습니다. 않다. 비 나면은 네. 비가 오면은
빚 때문에 반자에 살아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 맞습니다. 이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쵸. 진짜 최소한. 그쵸.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최고 책임자 두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서 아유 왜 못 빠져나왔어 이런 서울 시민이 죽었는데 저게 진짜 말이 억장이 됩니까?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물론 뭐 그거는 이제 응급처치로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물 안 들어가게 그 칸막이 그쵸. 세우고 이런 게 이건 이건 햇볕이 안 들어가요. 이건 임시 방편이지. 그렇죠. 예. 그렇죠. 공공주택 좋은 질 좋은 공공주택 그럼. 지어서 임대주택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일들 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맞습니다. 더 안 했던 거.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만한 능력이 되는 나라입니다. 돼. 이제. 맞습니다. 능력인데 안 하면 네. 범죄인데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발목 잡는 놈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에요, 진짜. 근데 뭔가 되게 슬프다. 이런 예. 얘기가 뭔가 슬퍼요. 예.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보란 만들 듯이. 수 있습니다. 보란 듯이. 예. 네. 화이팅! 예,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자, 변화를 만들어 봐야죠. 변화 만듭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 지칩니까? 욕 먹어도 욕 끝까지 먹어도 갑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어. 이거 다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왜 자꾸 여기서 주춤거리냐 했을 때 네. 댓글에 네. 실시간 댓글에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다. 다 욕했어요. 지금 너네가 민주당 선거 망치려고 애쓰는구나. 또 너네 결국 조불쇼 민낯을 드러내는구나. 진짜로 다 그랬어.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 네. 함께 가요. 그렇습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가면 안 지쳐. 예. 또 최 의원님 같이 가잖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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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귀한 의원님 이러면 안 돼. 복당 막아야 돼. 뭘 막아요? 난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일한다니까요. 한 가지 진짜. 사실 알려드리면 댓글도 다 복당 불가래요.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 2년 만에 72억이 오르는 아파트. 그 뒤에는 서민의 눈물이 아닌 투기꾼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강남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이게 지금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4년을 유예한 게 아니고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거예요. 1년 이번에는 끝이야. 또 가가지고 또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아마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밀어버리거나 변형을 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되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만 손해 보잖아요. 안 믿은 사람은 득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손해 봤다는 느낌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이게 이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비슷해요.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정말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그래서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박해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다 듣고, 또 소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정말 수십 년간 만들어준 신화가 있어요. 신화. 불패 신화. 그리고 여기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거 끝나면은 결국은 매물이 잠길 거고, 매물이 잠기면은 매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또 연장할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버티면은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그렇게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그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을 만들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구멍이 정말 바늘 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그게 확 커져가지고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대 안 돼요. 아마. 예? 0.1%가 안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정책의 신뢰, 안정성이 꼭 담보돼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매물 잠기면 어떡할 거냐. 버티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 꼭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죠. 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월 9일까지 어쨌든 만료를 하는데 계약한 원래는 잔금까지 내야 되는 거긴 하지만 5월 9일을 양보할 수는 없고 네. 5월 9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뭐 또 연장하겠지라고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게 만든 정부가 잘못이 있으니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거는 인정해 주자. 그때까지. 네. 그리고 기존의 것은 3개월. 그러니까 8월 9일까지. 네. 그다음에 작년에 새로 조정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는 11월 9일까지 6개월까지 잔금이나 중도금을 잔금 내고 등기 내면 네. 면제 중과세 면제해 준다. 문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요 5월 9일까지 중과세 면제 네. 요 기준은 지키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문제도 일부 검토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버틸 수 있게 그럼 언젠가는 뭐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 그 세입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팔게 되면은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살아야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뭐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게.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네.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5월 9일은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경제혁명으로 나아갑니다. 정책의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일상도 회복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